자, 이제 수능 특강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개념 강의. 지금 이제 중강에 앞서서 그지? 쭉 이제 개념 강의를 갖다가 찍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들 이제 뭐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지? 실천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어차피 선택을 갖다가 하는 건 본인의 몫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선택을 할 때는 말이야. 나중에 내가 시간이 흘러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할 선택이면 절대 여러분 함부로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데, 통계적 추정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에서 뭔가를 이제 뽑아서 말 그대로 표본을 갖다가 뽑아서 그 표본의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집단의 뭔가를 갖다가 내가 한번 추측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전체 통계 파트에 통틀어서 말이야, 전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도저히 뭔가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뭐 수학마다 다 조금씩은 다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치? 이 단원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그리 다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식들이 뭐 여기 있는 이 식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요. 교과서는 어떤 표현을 쓴다? 그냥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단원이야말로 진짜 암기 과목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공식을 대입다 암기해야만 하는 그런 파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일단 이제 통계적 추정은 이런 거예요. 전체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 이 모집단이 이산 확률 연속, 이산적인 집단이든 연속적인 집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 정기호포를 따르는 전체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전체 집단이라고 해서 어미모자를 써서 모평균,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이 확률 변수가 다른다 했을 때, 이 확률 변수가 말이야, 뭐 임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X를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를 갖다가 생산하는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타이어를 출하하기 전에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얼마만큼 시간이 딱 지나면 터지는지 안전성을 갖다가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 X가 타이어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터지는지, 뭐 그거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쳐봐. 그러면 이 전체 집단에 대한 이 X의 평균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하냐면 다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실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난 망합니다.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르고, 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뭡니까?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가 심한 경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불가능하잖아요. 이해하죠? 유일하게 지금 뭐 전수조사를 시도하는 게 우리가 뭐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동사무소에서 사람들 막 나와서 하나하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조사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하니까, 그지?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끓여서 완샷 하시진 않죠? 맛보시려고 숟가락을 떠드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일례로 뭐 타이어나 아니면 사과 이런 걸, 과수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출하하기 전에 당도라고 그러죠. 뭐 당도에 다니는 뭐 브릭스가 몰라 나 잘. 그런 걸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하나 다 찔러보면 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표본조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표본조사. 그럼 이 단원이 조금 머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세 가지 세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트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집단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니까 이걸 사실은 못 구해요. 이건 못 구하는 겁니다. 왜? 여기는 분산도 사실은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고등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는 이 모표준 편차 정도는 주면서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현실적으로는 통계에서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더러 나온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라는 걸 여기서 뭔가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n개를 갖다가 뽑았다 하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를 갖다가 뭐 2000개를 생산했는데 이 타이어가 X는 뭐냐면 2000개 중에서 몇 100개를 갖다가 뽑아서 자 X는 그냥 뭐 이렇게 할까요? 타이어의 수명 이렇게 해요. 수명 여기서 수명이라는 거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수명이 아니고 땅바닥에 몇 뭐라고 할까 60km/h의 속도로 막 회전시켰을 때 몇 시간 견딜 수 있냐 그거는 그 수명. 자 저거를 하면 만약에 2000개를 생산을 했다 쳤을 때 여기 타이어를 2000개 생산했다 했을 때 2000개 다 실험하면 나는 망한다 했어. 그래서 그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몇 개만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n개 뽑는다 할 때 이 n개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0개 뽑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 이렇게 불러요. 표본의 크기. 그리고 이제 이 n개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하면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를 쓴다 했잖아.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는 옛날 표현법에 따르는 복원 추출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뽑았을 때 일단 여기는 이 n개를 뽑을 때 한 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2000가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뽑아서 실험하고 다시 넣는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뽑을 때도 2000가지가 있고 다시 넣는단 거야. 세 번째 거를 뽑았을 때도 2000가지가 있고 다시 넣어. 이렇게 해서 이 n개를 뽑았을 때 x1 첫 번째 타이어 얼마만큼 견디는지 측정을 했어. 두 번째 타이어 측정했어. 쭉 가서 n번째 타이어를 측정했으면 이게 이제 n번째 타이어까지 각각 수명을 측정을 다 했다 이거야. 요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뽑은 놈의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한다. x 위에 짝대기 붙여서 뽑은 놈의 평균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이 모평균하고 같을 리가 없죠. 모평균은 2000개 전체의 평균인 거지. 그리고 이걸 뽑을 때 내가 복원 추출, 임의 추출로 뽑는다라는 거 명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n개의 평균 x바라고 읽자. 얘는 분명히 내가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얘를 이 x바를 뽑을 수 있는 샘플링 한다라고 표현할게. 샘플링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2000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어. 이걸 뽑을 수 있는 게 2000가지. 그 다음 것도 2000가지. 이것도 2000가지니까 사실은 이만큼을 다 뽑아내는 게 2000가지의 n제곱개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표본을 뽑는 방법 자체가 샘플링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무한계란 거야. 무한계. 알겠니?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이 뽑은 놈의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뽑은 놈의 분산 있잖아. 요 뽑은 놈의 타이어 뽑은 놈의 분산 이거를 표본의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잘 들어야 돼. S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편차 제곱들을 위해 쭉 이렇게 표본 평균이니까 요 x1에서 표본 평균 빼고 요게 편차니까 편차를 제곱한 놈 x2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이런 걸 편차 제곱이라고 부르잖아. xn에서 표본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거 이거를 편차 제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평균 내리려면 말이야 여기 있는 이놈이 n개니까 n으로 딱 나눠주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의미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n으로 나눠주지 않고 n 빼기 1로 나눈다.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이게 왜 도대체 n이 아니고 n 빼기 1인가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뽑은 놈의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니? 절대 나오잖아. 지금 모평균, 모분산 뽑은 놈의 평균, 뽑은 놈의 분산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일단 다른 의미라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완전 다른 말이라는 걸 일단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놈이 왜 npe기로 나눠주는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뽑은 놈의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원래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이거는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이것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n개를 뽑았을 때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뽑은 놈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손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와 분산 뽑은 놈의 표준 편차 분산도 구할 수 있어.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그치? 구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란 말이야. 이거 두 개. 요 S는 뽑은 놈의 표준 편차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요 시그마랑 차이 나겠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 S, X가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본다면
실제로 통계적 추정이란 이 X바하고 뽑은 놈의 표준편차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얘 있잖아요. 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를 추측해내는 거거든. 이게 통계적 추정의 현실적인 상황이야. 이거 두 개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런데 맨날 고등학교 문제에서 보면 있잖아.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가 없잖니. 고등학교에서 이걸 다룰 수 없다 보니까 맨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게 주어져 왔단 말이야. 시그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모르는데 이게 주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출제하는 교수님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대부분 이게 주어지는 이유는 고등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그리고 요건 내신에도 다 이게 주어질 거야.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야. 이 표본의 표준편차 S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전체 수학 문제야 전체 집단의 표준편차가 안 주어져 있고 여기 있는 요 표본의 표준편차 요거 있잖아요. 요거. 표본의 표준편차가 만약에 수학 문제에 주어져 있다.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럼 너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요 시그마를 여기 있는 요 S랑 똑같다라고 보고 즉 S를 그냥 시그마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다시 뽑은 놈의 표준편차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주어질 때가 있다. 계산된 게 이거는 알겠어? 그러면 요게 주어지면 너는 요게 여기 있는 이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갈 전체 시그마랑 똑같다라고 여기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요게 실제로 통계적 추정의 방식이야. 얘를 못 구하다 보니까 요 뽑은 놈의 표준편차를 그냥 마치 전체 집단의 표준편차라고 여기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겠지만 그 오차는 무시할 정도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등장하면 너는 이거를 그냥 전체 집단의 요 시금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것만 하나 강조할게. 알겠죠? 그거 빼고는 이 시그마가 등장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뽑은 놈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뽑은 놈의 표준편차를 S라고 표현하는데 그 뽑은 놈의 표준편차는 시험에 등장할 때 주어지지 않고서는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등장할 일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S가 얼마라고 주어지거든가 너는 항상 요 S를 요 시그마랑 똑같은 놈이다 라고 여기고 문제 풀어야 돼. 얘가 곧 시그마다라고 문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얘가 뽑은 놈의 표준편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게 전체 집단의 표준편차랑 같다라고 보고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것만 강조할게. 그 외에는 이거는 등장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뽑은 놈의 평균을 X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이걸 뽑을 때 무한가지 가능성이 있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로 뽑아냈을 때 그 전체 집단, 뽑아낸 집단을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 그럼 샘플 1부터 시작해서 샘플 2, 샘플 3 쭉 가서 이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무한개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원래 이런 표현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했다 했을 때 각각 요놈에 있어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x1, x2 쭉 가서 xn까지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x바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첫 번째 샘플의 표본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샘플도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도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만약에 무한개 샘플링 할 수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표본 평균들도 무한개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않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들 이놈의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는 거야.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는다.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로 이 표본 평균들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으면 얘가 이제 X축 자리에 이렇게 가겠잖아. 이렇게. 자, 이거 읽어보자.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의 시작이 되는 거야. 암기의 첫 번째 암기 포인트 드디어 등장했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놈이 정규 분포이든 정규 분포가 아니든 간에 무조건 만족하는 상황이 이거야.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만약에 전체 집단의 평균이 M이고 이렇게 할때 이놈이 M이고 전체 집단의 뭐 분산 표준 편차가 만약에 시그마라고 했을 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게.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X가 이놈은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이놈의 평균은 5평균과 일치하고
요게 암기 포인트야. 표준 편차는 있잖아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요렇게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란 말은 무조건 증명이 불가하니까 너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즉 써보면 x바의 평균은 모 평균 전체 입단의 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 여기 위에다 쓸까요? 분산은 자 여기는 요 노란색 제곱한계 분산이니까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게 되고 여기다 쓸게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지금 여기는 이게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이었으면 여기서 자 n이라는 게 누군지 기억해라. n이라는 게 표본의 크기다. n개를 임의 추출로 뽑아냈을 때 그 n개 뽑은 놈의 평균이 얘야? 알겠죠?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말이 어렵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여기는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고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이 사실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100% 외워야 돼. 되겠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 나오는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의 대상이 누군지를 까먹지마.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야. 여기서 뽑은 요놈의 표준 편차 분산 아닙니다. 뽑은 놈의 표준 편차 분산이 아니고 이 뽑은 놈을 평균낸 값들이지. 평균낸 그 평균낸 값들의 평균낸 값들의 표준 편차, 평균낸 값들의 분산이라고.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세트가 등장했죠. 첫 번째 세트는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첫 번째 세트였고 두 번째 세트는 뽑은 놈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이 두 번째 세트였는데 그 두 번째 세트에서 평균 요것만 다루고 표준 편차 분산은 이해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뺀다 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세 번째 세트야. 잠깐만. 왜 지금 수업 중에 왜?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이 뽑은 놈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세 개가 모조리 다른 거야. 알겠니? 이거를 구별해야 되고 세 세트가 등장한 거야.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 세 개가 모조리 다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하고 요 뽑은 놈 n개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 분명히 n개 뽑은 놈의 표준 편차 분산도 있거든. 그거는 왜 뺐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뺀 거 이해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누구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이냐면 표본 평균들 있지. 자, 이렇게 설명하지. 좀 내가 5개념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 좀 잘못된 이야기긴 한데 여기는 이 집단이 우주, 얘를 우주고요. 우주고라는 무한개의 반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1반, 2반, 3반, 4반, 무한반, 여기 안에 무한반이 있어. 그 각각의 반평균들이야. 얘가 반평균들 반평균 낸 값들 있지. 1반은 50점, 2반은 30점, 그 50점, 30점들 있잖아. 그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서 만든 평균. 그러니까 반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학교 평균과 같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면 일단 조금 잘못된 이야기긴 한데 이해는 되죠. 반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학교 평균과 같다는 게 알려져 있다.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반평균들의 분산이야. 이 반 자체의 분산이 아니고요. 반 자체의 분산이 아니고 반평균들의 분산. 반평균들의 표준 편차다. 그런 이야기야. 반 자체의 표준 편차 분산이 아니고요. 이해가니? 어찌됐건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다. 요 사실 자체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무조건 외워야 돼. 하늘이 두 정도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암기 포인트입니다.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뽑은 놈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표본 평균들, 반평균들을 다시 확률 변수로 삼아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세 세트가 등장하는데 중간에 이 뽑은 놈 입장에서는 평균만 할 건데 이 표준 편차 분산은 안 쓰이고. 알겠지? 자,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무조건 외워야 돼.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어떤 관계라고? 이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얘랑 완전히 똑같고요.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n은 뭔데? 이 뽑은 놈의 개수 크기죠. 표본의 크기 이걸로 나누게 되고 표준 편차는 이놈을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고. 에? 반드시.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는 요 세 개 세트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상 확률 변수가 있고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이상 확률 변수 모집단이 이상 확률 변수일 때 하고 모집단이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정규 분포에 따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모집단이 이상 확률 변수는 이렇게 이제 표로 등장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등장을 했고, 얘는 정규 분포니까 x가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n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임의 추출로 뽑았다.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입니다. 자, 이 n개를 뽑아서 이 n개 뽑은 놈의 평균 낸 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때 이상 확률 변수의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서는 이놈 전체 평균이 만약에 n이고 전체 분산이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고 전체 시그마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라고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두 개를 갖다가 뽑았다, 세 개를 뽑았다 했을 때 그 세 개 뽑은 놈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뽑은 놈의 평균. 그런 놈들을 따로 확률 변수로 삼아서, 만약에 이 상태에선 예를 들어서 이놈 평균을 묻는다, 아니면 분산을 묻는다, 표준 편차를 묻는다 이러면 이 n개 뽑은 놈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놈으로 새로운 표를 그려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무조건 이 전체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왜? 어차피 이런 놈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얘들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공식을 그냥 써버릴 거야. 얘는 뭐라고? 그냥 얘랑 똑같다라고 대답할 거고요. 얘는 이 놈을 요걸로 나눈 거다라고 대답할 거고, 얘는 이놈을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x가 전체 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n개를 뽑았다 이거야. 임의 추출로. 그 n개 뽑은 놈의 평균을 얘라고 하면 얘가 어떤 정규분포 이런다는 걸 너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놈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표준 편차는 누구랑 같다고? 얘를 뭘로 나눈 거?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되겠어요? 이런 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대다수가 이거보다는 이 밑에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보냐 하면, 선생님이 정규분포가 딱 등장하면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았나? 그게 뭐였어?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만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질문이 x바가 예를 들어서 a보다 크거나 같을지를 확률을 구하라 하면, 너 이 x바가 이건 전체 집단의 정규분포니까 얘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는 게 아니란 것만 이해하면 돼. x바는 그럼 누구를 가지고? 얘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표준화 방식이 뭐였는데, z는 이걸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라 했어. 뭐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표준화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는 이걸 z로 만들어주면 확률 변수가 x바니까, 맞죠? 이 a가 x바야. A에서 누구를 빼고 이놈의 평균 M을 빼고 누구로 나누냐? 이놈의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주는 게 바로 표준화의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분포 입장에서는 결국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놈에 있어서의 확률을 물으면 너 절대 이놈을 전체 집단 얘거 가지고 Z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얘를 가지고 Z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너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제에서는 얘만 주어질 거거든, 전체 집단.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이걸 딱 외워서 딱 써놓고 이런 거 물으면 얘를 가지고 Z로 만들어서 표만 읽으면 되는 문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 이게 평가원 수능 요거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온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x바 이산확률 변수인데, 모집단이 x바랑 vx바랑 시그마 x바 요 ex 이런 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공식 외운 걸로 쓰는데, 유의하게 있잖아. 유의하게 px바가 뭐 3일 때 이렇게 확률을 이산확률 변수에서 물어보잖아. 요것만 직접적으로
X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공식 외우기니까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이놈의 X바가 3이 되는 확률, 요것만 이 X바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요거에 대해서는 공식이 알려진 바가 없고 계산에 의해서 내가 직접 구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놈이 무슨 말인지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 자, 모집단이 이런 거예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 2, 뭐 예를 들어서 3, 뭐 요런 3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모집단에서 내가 숫자를 첫 번째 뽑은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숫자를 뽑은 후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뽑은 숫자를 x2라고 했을 때 표본이 2짜리 두 개를 뽑아야 된다. 자, 첫 번째 뽑은 눈과 두 번째 뽑은 눈이니까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복원 추출로 뽑아야 된다. 알겠니?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 더한 놈의 평균 2로 나눈 거죠. 이거를 x바라고 하자. 이랬어요. 자, 다시 어떤 주머니에서 공원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시 공원 하나 꺼내서 확인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미 추출이야. 이랬을 때 만약에 x바의 평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 그 다음에 x바의 표준편차 이런 걸 물으면 너는 여기는 이 x바를 직접 확률 변수로 이렇게 삼아서 여기는 뭐가 나오는지를 쓰고 요거는 아래 위로 곱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 제곱 빼고 이거 아니야. 알겠니? 이런 걸 물으면 너는 그냥 전체 집단에 관심을 가지면 돼. 모집단에. 자, 여기서 공을 하나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바로 x잖아. 1, 2, 3인데 이렇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것도 3분의 1이고 요것도 3분의 1이고 요것도 3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은 뭐 계산을 안 해봐도 그지? 정중앙에 있는 요놈이 평균 될 수밖에 없잖아. 요 확률이 대칭적으로 가고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고 분산도 뭔가 구해진 게 나올 거고 그지? 표준 편차도 뭔가 구해진 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은 이걸 보고서 그냥 공식으로 답을 하는 거야. 공식으로. 여기 있는 이놈 평균은 얘랑 무조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을 뭘로 나눈 거?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눈 거? 뽑은 게 두 개라며 2로 나눈 게 이놈의 답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계산된 이거를 루트 2로 나눈 게 무조건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 받으면 너는 얘를 x바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 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공식 써서 대답하는 건데 유의하게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유의하게. 만약에 자 이런 거 있잖아. x바가 이게 예를 들어서 2가 될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만 유의하게 이 x바 자체에 관심을 두라고. 자, 여기 쳐다봐. x바는 2분의 x1 더하기 x2인데 이 값이 2가 될 확률이니까 결국은 x1 더하기 x2가 4가 될 확률 이 말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복원 추출로 뽑았으니까 이해하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과정이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될 경로가 다르면 그럼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 더해서 4가 될 수 있는 길은 여기 쳐다봐. 여기 1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이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랑 이거랑 다르게 말이죠? 순서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처음에 1 나왔을 때 확률 3분의 1이고요. 이때도 3분의 1. 아니 이것도 이거는 뭐 선생님이 확률을 이렇게 또 다르게 봤어요. 요거 이렇게 한번 가볼까? 1 2, 2, 3 이렇게 하면 돼. 4개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이거는 4분의 1 이건 4분의 2 이거는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치? 대칭적으로 올라가니까 자 이랬을 때 자 요거 확률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자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요것도 뭐 순서는 바뀌었으니까 똑같을 텐데 이거는 뭡니까?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겠죠. 이래 가지고 이 확률들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유의하게 이상 확률 변수가 모집단일 때는 이놈에 대한 확률을 물을 때만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이 x바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분산은 무조건 공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것만 첫 번째 파트에서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추정이잖아, 추정. 그러니까 이 x바라는 게 표본 평균인데 뽑은 놈의 평균인데
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 가지고서 전체 집단의 평균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 이런 의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할 거냐면 좀 전에 이런 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n개를 이미 추출로 뽑았을 때 이 n개 뽑은 놈의 평균 x바라고 한다 했어요. 표본 평균. 얘도 무조건 정기분포를 다룹니다. 얘가 정기분포면 설사 얘가 정기분포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n이 크면 무조건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가 연소 방정을 줬으면 얘는 무조건 정기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는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루트 n으로 나누고 된다. 이렇게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고.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뭔가 연결을 시켰어, 그지? 이 x바 통해서 얘를 갖다가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얘는 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알려져 있는 사실에 봐봐. 어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이걸 표준화 시켰을 때 이게 Z로 바뀌었을 때 여기가 0이냐 1이냐 2냐 이런 것들은 원래 집단에 있어서는 M 플러스 K배의 시그마에서 시그마 앞에 있는 실수배가 바로 이 Z의 정체라고 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수학자들께서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플러스 K 요 사이에 있는 수학자들께서 여기는 요 사이에 있는 면적을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게 표준정규분포표라고 했었지. 참고로 좀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K가 1.96이면 95%, 그 다음에 K가 2.58이면 99%인데 이게 이제 95%, 99%인 게 많은 게 여기 면적을 말하는 거야. 자, 기억하자. 1.96에서 마이너스 1.96까지가 0.95야. 이 면적으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0.95인데 퍼센트 비율일 때는 100을 곱해서 95%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신뢰도라고 부를 건데 95%, 신뢰도 99% 이렇게 부를 건데 이 퍼센트가 결국은 누구에 달려있다고? K 값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라. K에서 빼기 K 사이. 자, 잘 들어야 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양쪽으로 대칭이야. 여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K에서 K까지의 전체 면적을 우리는 이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야. 전체 면적. 빼기 K에서 K까지 전체 면적. 어찌됐건 이거야. 빼기 K에서 K 사이에 있는 면적 자체가 이미 계산되어 있고 일정하다는 게 정규분포의 특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 얘 봐. 얘를 지금부터 Z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서 자기 평균을 빼고 자기 표준 편차로 나눈 요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Z인데 그지?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어떤 알파다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이 정규분포의 특징이라고. 참고로 여기가 뭐 1.96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얼마라고? 95%니까 0.95. 여기가 2.58K짜리 넣으면 여기 0.99 이렇게 된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한 거고. 어찌됐건 여기에는 이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이 있잖아. 저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 제껴볼게. 여기 위에 있는 요 절대값은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어차피 앞뒤 자리 바뀌어도 요놈이고 여기는 시그마하고 루트 n은 전부 양수니까 요거는 루트를 절대값을 벗어나서 우변으로 곱했다라고 칠게. 자,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될 거잖아. 요 동그라미 친 거 지금 정리하고 있다. 절대값을 풀어보자. m 빼기 x바 요거는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렇게 일단 쓸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 x바는 뽑은 놈의 평균이니까 내가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m은 못 구하는 거지만 내가 구하기를 바라는 거냐. 즉 내가 여기 정중앙에 놓고 싶은 게 여기는 이 관심 대상의 최종 목표가 얘라고. 저놈을 정중앙에 놔보고 싶다고. 관심 있는 걸 정중앙에 놓는 게 부등식이잖아. 양변에 x바를 더하면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바 플러스 k 시그마라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이 신뢰 구간이 자 x바가 정해질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가 정해질 거고 뽑은 개수가 정해질 거고 k가 주어진다면 이 신뢰 구간은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죠? 그리고 k가 1.96일 때는
95% 신뢰 구간, 그리고 K가 2.581 때는 99%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건데, 이게 K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계수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이 K가 뭐를 결정한다고? 여기 다시 봐봐. 빼기 K에서 K까지가 바로 이 퍼센트를 결정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퍼센트하고 K는 불가분의 관계야. 퍼센트 모르면 K 구하는 거고, K가 주어지면 퍼센트가 주어지는 거야. 이 퍼센트는 원래 비율의 100배한 거야, 그지? 꼭 기억해. 자, 이때 우리는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여기다가 1.96 딱 집어 넣었을 때 이 X방하고 다 구해질 수 있다 했잖아. 이거 다 주어지면 어떤 구간이 하나 나오는데 K 대신에 1.96을 넣으면 무슨 뜻이다?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 뜻이에요. 2.58을 집어넣어서 구한 이 신뢰 구간은 99%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그 이야기인데, 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 M은 정확하게 얼마라는 걸 못 구하니까 이제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어느 구간 안에 들어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살짝이 삐친 소리야. 말이 안 맞다고. 왜냐하면 그 구간 안에 평균이 있다 없다 이야기니까 있을 확률, 없을 확률은 반반이에요. 50% 50%죠. 그죠? 아니 그 안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있을 확률이 95%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뽑을 때, N개를 뽑을 때, 샘플링 할 때 말이야. 그 샘플을 딱 한 번만 딱 뽑는 게 아니고 한 100세트 정도 뽑는다고 해. 100세트.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해서 100번째 세트까지 뽑으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100개가 구해질 거잖아. 표본 평균도 100개가 구해질 거니까 저 X바를 여기다 딱 투입을 시켰을 때 이 구간, 물론 K 대신에 1.96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이 구간도 최대 100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100개를 이 정규 분포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 정중앙에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지? 그럼 이 샘플링 했을 때 X바가 100개 생기면 이 구간도 100개 생기겠지? 그 100개 생긴 구간을 여기다 튕겼을 때 그럼 100개의 구간이 그려지겠지? 그 중에 95개 안에 N이 들어간다. 그 뜻이죠. 95%. 그러면 요거는 2.58K 전에 넣으면 요 양쪽 끝이 좀 이렇게 넓어지잖아. 길이가. 이해가죠? 그러면 그러한 2.58 구간을 또 X바를 100세트 구하면 100개를 여기 튕기면 그 100개 중에서 99개가 평균 M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 정도 빗나간다. 그 뜻의 의미라고. 알겠죠? 신뢰도의 의미는 그겁니다. 100개를 튕겼을 때 99개 안에 들어가고 한 개는 빗나간다. 이게 99% 신뢰 구간의 의미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에는 요 부분을 A라고 놓고 요 부분을 B라고 놨을 때 우리 보통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구간은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제 다 왔어. 여기는 이놈을 내가 A라고 놓고 이놈을 B라고 놨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A하고 B를 더해서 절반 냈다. 이게 뭔데? 구간의 중점이죠. 구간의 중점. 반드시 이 구간의 정중앙은 X바가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내보면 X바 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 구간의 중점에 X바가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구간이 마이너스 3하고 뭐 예를 들어서 7이었다. 이게 이 구간이었다 쳐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4죠? 4를 절반 내봐요. 2죠? 그러면 X바가 바로 2다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고 있었단 거야.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2번.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 말 그대로 구간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보면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은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그냥 외워야 돼. 맨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안 돼.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언제 떠올라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문자를 잘 보세요. K, N. 자, N을 갖다가 굵거나, 아니면 K가 얼마인지를 묻거나, 아니면 몇 프로 신뢰 구간이냐라는 걸 물어볼 때, 야, K하고 퍼센트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아까 이야기했다. 이런 따위가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떠올려야 돼. 왜? 이 시간에 요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 20밖에 없어. 무조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떠올라야 돼.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적 추정의 개념적인 정리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딱 해보면 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총정리 딱 해보면 이 말입니다.
자, 전체 집단이 딱 언급이 되고 여기서 n개를 복원 추출했다, 인이 추출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n개 뽑은 놈의 평균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딱 묻는다. 그러면 무슨 문제야? 이거는 x바가 어떤 정기분포 다른지를 묻고 있죠. 이런 정기분포를 다른다는 걸 네가 외우고 있니? 요거를 질문하고자 하는 거고 결국 얘를 요거 가지고 표준화 시켰어. 자, 뭐 예를 들어서 2에서 m을 빼고 요거를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를 읽어내는 문제로 가는 게 첫 번째 주교고 만약에 n개를 뽑았는데 신뢰도 95%고 99% 이런 따위가 언급이 되면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추정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x바가 어떤 정기분포 다루고 있는지 외워놓은 걸 판단하는 그런 확률적인 계산 이런 길이 있으면 문제가 두 종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걸 네가 외우고 있는 게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어떠고 저떠고 신뢰 구간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물으면 너한테 이걸 외우고 있는지 묻는 거야. 먼저 신뢰 구간 빨리 불러봐. 뭐야 신뢰 구간은? x바 빼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x바 더하기 k 배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걸 일단 외워야 돼. 그리고 이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문제 말미에 주어져 있기에 마련인데 안 주어져 있으면 자 95%는 k 대신에 뭐 넣는다고? 1.96 99%면 2.58을 집어넣는다. 그럼 이 단계로 딱 넘어왔을 때는 이 구간을 일단 먼저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A라고 넣고 요걸 B라고 넣으면 몇 가지? 두 가지 암기해야 돼. 두 개 더한 놈의 절반은 무조건 표본 평균 x가 된다. 또 B에서 A를 뺀 놈이 신뢰 구간의 길인데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된다. 자 얘는 언제 떠올라야 된다고? K를 묻거나 N을 몇 개 뽑았는지 묻거나 아니면 뭐 N을 몇 배로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몇 배가 되는지 뭐 절반이 되는지 두 배가 되는지 이딴 거 묻거나 아니면 몇 프로 알파 퍼센트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물으면 무조건 이런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게 떠오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표본 평균을 이용한 추정까지 설명을 다 해봤고 이렇게 마지막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